9번 다음 수전 설비 단선 결선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수전 설비 단선 결선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로 1번을 보면 단선 결선도에 동그라미 1번 ASS의 최대 가전류 락 전류감과 가전류 락 기능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여기서 ASS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를 ASS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은 얘가 이제 고장을 감지해서 딱 차단을 시켜주는 건데, 얘가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데요. ASS의 전격, 우선 전격 전압은 25.8kV, 전격 차단 전류는 900A. 25.8kV에 사용되는 ASS의 전격 차단 전류는 900A예요. 그럼 얘가 900A라는 얘기인데, 요 밑에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900A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을 하면 얘가 고장이 나거나 소선이 되겠죠. 그래서 900A를 넘었을 때 얘는 동작하지 말아라 하는 기능이 과전류 락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이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가 동작이 되냐면, 이 밑에 사고 전류가 900A가 넘잖아요. 그러면 여기 후미에 리클로저 같은 이런 보호 장치가 있겠죠. 리클로저는 뭐죠? 사고가 발생되면 짧은 시간 동안 선로를 개방시켜 줬다가 다시 선로를 연결합니다. 연결했을 때 고장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개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장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면 완전 개방을 해주는 그런 장치죠. 근데 여기서 개방을 해주면서 처음에 고장이네 하고 한번 개방을 해줬습니다. 이때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이때 얘가 900A 밑으로 전류가 떨어졌을 때 얘가 동작을 합니다. 이때 동작해야지 하고 얘가 이 구간을 개방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클로저가 다시 선로를 연결해줄 때 고장이 해결됐네 하고 계속 통전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전류 락 기능은 ASS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에 전격 차단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ASS를 보호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에는 전격 차단 전류는 900A지만 여기서 락 전류 값은 800A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줍니다.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암기해 주시고요. 과전류 락 기능은 전격 차단 전류 이상의 고장 전류가 흐를 때 ASS는 락되어 차단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후미 보호 장치에 의해 고장 전류가 제거된 후 무전압 상태에서 ASS가 차단되는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한번 다 써보셔야 돼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단선도에 표시된 동그라미 2 피레기의 전격 전압과 제1보호 대상을 쓰시오. 자, 단선도에 표시된 동그라미 2 여기 피레기를 의미하겠죠. 이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18kV고요. 제1보호 대상은 전력용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전격 전압이 변전소에서의 전격 전압이냐 배전선로에서의 전격 전압이냐에 따라서 피레기 전격 전압이 바뀝니다. 여기 피레기 전격 전압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력계통이 22.9kV, 좀 전에 그 단선도에 수전 전압이 22.9kV죠. 9kV에서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에서는 변전소에서의 피레기 전격 전압은 21kV, 그 다음에 배전선로에서의 전격 전압은 18kV라는 거,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변전소냐 배전선로냐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 변전소의 목적은 뭐죠? 그냥 전압만 변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 변압기가 있고 1차가 154kV를 22.9kV로 변성한다. 이거는 변성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달리는 피레기, 이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21kV가 되는 거고요. 21kV. 만약 수전 전압 22.9kV를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하면 이때 설치되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18kV라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18kV가 되는 거고요. 제1보호 대상은 전력용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3번 단선두에 표시된 동그라미 3번 한류형 파워 퓨즈죠. PF의 단점 두 가지만 간단히 쓰시오. 네, 이것 역시 암기가 되겠죠. 네, 단점 차단 시 과전압 발생,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한류형 퓨즈는 정해진 전류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회로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파워 퓨즈 역할이에요. 그 단점은 이 두 가지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4번 단선두에 표시된 동그라미 4번 MOF에 대한 과전류 강도 적용 기준으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자, MOF의 과전류 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 단락전류에 의하여 계산 적용하되 22.9kV급으로서 60A 이하의 MOF 최소 과전류 강도는 전기사업자 규격에 의한 75배로 하고 계산값이 75배 이상인 경우에는 150배를 적용하며 60A 초과 시 MOF의 과전류 강도는 40배로 적용한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최소 과전류 강도의 전기사업자 규격은 75배. 이 75배 이상인 경우는 150배. 그리고 60A 초과 시 과전류 강도는 40배로 적용한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가공선로에 ACSR에 댐퍼를 설치하는 목적을 간단히 쓰시오. 댐퍼는 가공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암기하는 문제예요.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 7번 단상변압기와 삼상변압기의 1차 측 전력 퓨즈의 전격 용량은 각각 몇 암페어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뭐 물어봤죠? 1차 측 전력 퓨즈의 전격 전류 물어봤죠? 요거 참고자료 1을 보면 조명 및 콘센트 부하가 50kV 암페어고요. 조명. 그 다음에 동력이 75라고 했죠? 얘는 동력.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전격 전류인데 변압기 보호용 전력 퓨즈의 전격 전류입니다. 그런데 조명은 단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상에 변압기 1차 전압이 몇 볼트? 문제에서 6000대 200이라고 했나요? 그죠? 6000대 200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 전압 6.6kV에서 전격 전류 물어봤어요. 그죠? 전격 전류를 쭉 구하면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50kV 암페어의 전력 퓨즈 전격 전류는 15암페어가 되고요. 동력 부하 설비를 담당하는 75kVA 변압기는 삼상의 1차 전압이 6000V니까 6.6kV 해서 전격 전류, 여기에 전격 전류는 여기에 이렇게 되는 7.5A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상 변압기 참고자료 1에서 변압기 용량 50kV 단상 6.6kV에 해당하는 전격 전류 15A 적용하고요. 삼상 변압기 참고자료 1에서 변압기 용량 75kV 암페어 삼상 6.6kV에 해당하는 전격 전류 7.5A 적용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규정하는 피레기를 시설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만 쓰시오. 이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적는 문제죠. 즉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 문제예요.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변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력선이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겠죠. 변전소, 변전을 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 들어오는 이곳과 나가는 이곳에 피레기를 시설해야 되고요. 2번은 보면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우리 수용가, 공급을 받는 곳이에요. 이제 여기서 전력을 받아가지고 변성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마트, 뭐 이런 건물, 상가 이런 곳에 이제 전력을 사용하겠죠. 여기에 인입하는 곳, 여기에 피레기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에 접속되는 곳, 전력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뭐 철탑이나 뭐 이런 지지물을 통해서 이렇게 가설이 됐다가 이렇게 땅 밑으로 이렇게 또 가설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 가설되는 요 가공전선로에서 지중전선로로 이렇게 변경되는 이런 곳에 접속되는 이 점에 피레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암기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13 피레기 시설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설계자가 크기 형상 등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여 형광 등 기구를 벽면 사방 모서리에 숨겨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구로부터의 빛이 직접 벽면을 조명하는 건축화 조명의 명칭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답은 코니스 조명입니다. 이거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어떤 실이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쑥 들어간 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코너 쪽에 뭐 움푹 패여서 여기다가 조명을 넣거나, 이거 천장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돌출시켜가지고 여기다 이제 안에다가 조명을 넣거나, 여기를 이제 파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넣거나, 아무튼 요 코너 쪽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명을 코니스 조명이라고 합니다. 암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요거 코니스 조명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아래표에서 금속관 부품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품명을 쓰시오. 네, 이런 문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하나씩 볼까요? 관과 박스를 접속할 경우 파이프 나사를 죄어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며 육각형과 기어형이 있다. 자, 요런 걸 이제 로크 너트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그럼 이 박스는 조인트 하는데도 사용을 할 거고, 뭐 다른 곳으로 연결할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박스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다가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 부분, 연결되는 부분, 여기를 딱 자르면 이제 여기가 박스고 배관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냥 이렇게만 껴놓으면 배관이 박스에 고정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과 바깥쪽에 이렇게 나사 형식으로 돼서 돌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딱 조여주면 배관이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너트를 로크 너트라고 합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 전선 관단에 끼우고 전선을 넣거나 빼는 데 있어서 전선의 피복을 보호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금속재와 합성 수지재의 두 종류가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전선 관단, 금속관이죠? 금속관을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여기 끝면은 굉장히 날카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면에 입선을 칠 때 여기다가 이제 전선을 이렇게 입선을 하잖아요. 할 때 이 날카로운 이 단면에 전선이 닿으면 피복이 이렇게 손상되는, 그러니까 피복이 까진다고 하죠. 예, 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요 까진 피복과 전선관이 맞닿으면 뭐 누전이나 이런 사고가 나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전선의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끝단에 전선 관단, 전선의 끝단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 이것을 부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네, 끝에다가 그런 걸 지금 부싱. 자, 3번 금속관 상호 접속 또는 관과 노멀밴드 와의 접속에 사용되며 내면에 나사가 나 있으며 관의 양측을 돌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니온 커플링을 사용한다. 네, 이거 답은 이제 커플링인데, 이건 뭐냐면 전선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얘를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얘가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커플링. 그래서 이제 전선관 끝단에 나사선을 이렇게 내고 여기도 나사선을 내고 이 커플링 안쪽에는 또 나사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 여기서 노멀밴드는 뭐냐면 이 구부러진 배관과 이 배관을 이렇게 연결할 때도 여기에 이제 커플링이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은 커플링. 자, 4번. 노출 배관에서 금속관을 조영제, 조영제는 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영제라고 합니다.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며 합성수지 전선관, 가요 전선관, 케이블 공사에도 사용된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벽에 고정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게 이제 새들이라고 하는데, 새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벽에 전선관을 이렇게 연결하면 새들을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래서 전선관을 이렇게 벽에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사를 고정시켜주면,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시켜주면 벽에 고정이 되겠죠? 이런 걸 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노멀 밴드. 노멀 밴드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배관의 직각 굴곡에 사용하며 양단에 나사가 나 있어 관과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한다. 이제 배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금속관은 전부 다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부러지는데, 여기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으로 기성품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노멀 밴드라고 하고, 이제 일자로 생긴 금속관하고 노멀 밴드를 연결시킬 때 여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커플링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멀 밴드까지 했죠. 그 6번. 금속관의 아웃렛 박스에 노크아웃에 치부할 때 노크아웃의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클 때 사용된다. 노크아웃은 뭐냐면 고정시켜서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이렇게 관에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배관을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이 구멍보다 배관이 작아요. 여기 1번에서 배웠던 루크너트로 해도 여기 이 구멍이 더 큽니다. 이럴 때 이 구멍의 크기를 좀 작게 해주는 것을 링 리두셔라고 합니다. 링 리두우서라고도 쓰고요. 링 리두셔 쓰셔도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크아웃, 고정시켜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노크아웃을 치부할 때 금속관이 이 노크아웃된 요 구멍보다 작을 때 사용되는 게 링 리두셔. 그리고 7번 보면 매입형의 스위치나 콘센트를 고정하여 사용되며 1개용, 2개용, 3개 등이 있다. 자, 이거는 스위치 박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스위치 박스를 벽에다 묻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나 콘센트를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쓰거나 콘센트를 쓰거나, 여기는 이렇게 전선관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게 1개, 2개, 3개, 4개도 뚫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8번. 전선관 공사에 있어 전등기구나 점열기 또는 콘센트의 고정, 접속함으로 사용되는 사각 및 팔각이 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었을 때 팔각으로 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철로 되어 있거든요.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배관을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하고 뭐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하고 해서 뭐 여기서 전선의 접속이 이루어지던가, 아니면 전선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연결할 때 이때 사용되는 이런 박스를 아웃렛 박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건 팔각, 사각은 이렇게 생겼겠죠. 사각은 대부분 구멍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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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8개가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 요 바닥에도. 그럼 총 9개가 되겠네요. 요건 이제 구멍의 개수는 제품마다 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전선관 공사, 전선관을 연결해서 뭐 조인트 박스를 쓰거나 전선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입선을 칠 때 사용하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암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끔가다 나오는 문제니까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할게요. 가로 5번. A 수용가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5번에 동그라미 1번은 첨두부하는 몇 킬로와트인지 구하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첨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첨이 뾰족할 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뾰족한 머리에 부하는, 즉 A 수용가의 최대 전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A 수용가 최대 전력 9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라는 거 계속 이야기해 온 거죠. 그래서 이때 첨두부하는 9 곱하기 10의 3승. 동그라미 2번, 첨두부하가 지속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최대 부하가 지속되는 시간. 좀 전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래프 보면 A부하가 이 부하죠. 이 부하에서 첨두부하. 이제 요거에 요거 최대치. 얘가 지속되는 시간은 8시부터 12시까지네요. 그럼 답은 8시부터 12시까지. 예, 이렇게 해서 8시부터 12시까지예요. 6번. 각 단상 유도전동기 역회전 방법을 보기에서 찾아 그 기호를 가로 안에 넣으시오. 자, 단답형이죠?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회전이 불가능한 거는 쉐이딩 코일형. 네, 얘가 기억이 되고요. 두 개의 브러쉬 위치를 반대로 해서 역회전하는 건 반발 기동형. 얘가 니은이 되고요. 전원에 대하여 주 건선이나 기동 건선 중 어느 한 건선만 접속을 반대로 하여 역회전을 하는 방법은 분산 기동형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른 착공 신고서 검토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시오. 단 반드시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표현된 문구를 활용하여 쓰시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전력시설물 공사 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제11조 착공 신고서 검토 및 보고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2번, 3번, 7번이네요. 그래서 2번, 3번, 7번. 네, 요것을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퓨즈 전격 사항에 대하여 전격을 나타낸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개통 전압에 따른 퓨즈의 전격 전압, 그 전압 정해져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로 1번은 7.5, 가로 2번은 여기 15.5, 그 다음에 가로 3번 여기가 되겠네요. 22 또는 22.9kV의 퓨즈의 전격 전압 23, 그 다음에 가로 4번 66kV의 최대 설계 전압 72.5, 그 다음에 가로 5번 여기 있네요. 개통 전압 154kV의 퓨즈 전격의 전압은 161kV. 이거 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즈의 전격 사항에 대한 내용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차단기 약호와 한글 명칭을 특고압용과 저압용으로 구분하여 세 가지만 쓰시오. 자,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고압용 차단기 VCB, OCB, GCB 차단기예요. VCB는 진공 차단기, OCB는 유입 차단기, GCB는 가스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특고압용 차단기로 사용되는 차단기가 되겠고요. 저압용 차단기는 ACB, 그 다음에 MCCB, 그 다음에 ELB 등이 있습니다. ACB는 기중 차단기, 여기 써놨죠? 기중 차단기. MCCB는 배전용 차단기, 그 다음에 ELB는 누전 차단기라고 읽지요. 요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고압용 차단기와 저압용 차단기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번 계기용 변성기 또는 변류기에 따른 옥내용 변류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는 문제죠. 여기서 C 습도 상태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변류기는 24시간 동안 측정한 상대 습도의 평균값은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요. 24시간 동안 측정한 수증기압 평균값은 2.2kPa, 그 다음에 2달 동안 측정한 상대 습도의 평균값은 9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한 달 동안 측정한 수증기의 평균값은 1.8kPa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 문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 단답으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동기에 개별로 콘덴서를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기 여자 현상의 발생 원인과 현상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삼상 전동기라고 해봅시다. 삼상 전동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병렬로 이렇게 콘덴서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이때 전원을 여기서 이렇게 차단시킵니다. 차단시키면 이 회전하는 그 전동기는 차단이 돼서 뭐 역상제동이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관성에 의해서 계속 얼마간 회전을 유지하겠죠. 그러면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 안에서 회전하는 건 그 자속이 발생된 그 공간에 이 안에 그냥 코일이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발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발전된 전압이 이쪽으로 다시 전압을 공급하면서 이 전압이 콘덴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콘덴서는 부하가 되는 거예요. 부하가. 네, 콘덴서. 부하로 얘기하면 어떤 부하일까요? 진상부하입니다. 진상부하. 그러니까 전류의 위상을 빠르게 해주는 진상부하가 되겠죠. 모터 같은 거는 유도성 부하, 지상부하라고 얘기하고 콘덴서는 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진상부하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빨라져요. 이러면서 여기 있는 전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송배전에서는 페란티 현상, 이것과도 비슷한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이 내용까지 이해하시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이 원인과 현상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인,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무부하 시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현상은 전동기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4번 컨트롤 TR 제어용 변압기라고 합니다. 제어용 변압기의 사용 목적은 고전압을 제어기기에 적합한 저전압으로 변성하여 제어기기에 조작 전원으로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전압 변성이죠. 네, 변압기가 전압을 변성해 주는 거니까 요거 가로 4번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그림은 모선의 단락보 개전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고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요 그림이 모선의 단락보 개전 방식을 나타낸 거고요. 가로 1번 보면 전선 안의 개전기를 우리말 명칭으로 쓰시오. 요 부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요 부분 비율 자동 개전기 나타낸 그림입니다. 요거는 암기사항이 되겠죠. 자, 가로 2번 개전기 코일 A, B, C의 우리말 명칭을 쓰시오. A와 B는 억제 코일이라고 하고요. C는 동작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모선에 단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코일 C의 전류 IC의 크기를 구하는 관계식을 쓰시오. IC. 여길 뜻하는 거네요. 그죠? 관계식을 쓰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선로의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요. 이때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네요. 그죠? 그럼 쭉 가서 이쪽으로 I1이 가고 I2도 이쪽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반대 방향으로 CT의 2차 측이 흘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네요. 얘가 I2. I3도 역시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면 CT의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러니까 I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관계식을 나타내면 전류는 키르요프 제1법칙에 의해서 흘러들어간 전류는 분기점에서 분기된 전류와 같다. 이게 키르요프의 법칙이죠. 전류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I1 더하기 I2 여기서 흘러들어간 전류의 크기는 분배된 전류의 합과 같다. IC 플러스 I3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IC 크기를 구하는 관계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IC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플러스 I3는 넘어가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I3는 이것 I1 플러스 I2의 값에 I3가 빼주는 이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에서 크기만 나타낼 때는 절대값을 취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때 가로 3번의 답은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른 설계 감리의 기성 및 준공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단 순서에 관계없이 1에서 5를 작성하되 동 지침에서 표현하는 단어로 쓰시오. 설계 감리 수행 지침에 나온 기성 및 준공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가 적으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보면 여기 감리 기록 서류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 쓰시오. 단, 내용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높다, 낮다 등으로 표현한다. 자, 우선 여기 네모를 보면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전기자 권선의 건수가 적고 자속수가 증가하여 증가합니다. 왜 증가냐면 우리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N 파이는 Li다. 요게 인덕턴수고 전류고 요게 권선수예요. 얘가 자속이고. 그래서 자속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N이 넘어갑니다. 권선수분의 Li. 그래서 권선수가 적으면 자속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속수가 증가하여 기계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기발전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중간에서 이제 계자에 이렇게 권선을 감아서 이제 회전을 시킵니다. 뭐 이래서 발전을 시키는데 자속수가 또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계자 철심이 커지면, 즉 자속을 만들어내는 요 면적이 커지면 자속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속수가 증가하여 기계의 부피가 커지고 계자 철심이 커지면, 권선을 감는 철심이 커지면 요 기계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계 부피가 커지고 따라서 가격도 상승. 왜냐? 철심이 커지려면 철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도 상승하고 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계자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 철손도 커지고 기계적인 손실, 품송도 증가할 겁니다. 손실이 커졌다는 얘기는 효율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이 낮고 전압 변동률은 야고하고 과부하에 대한 내력이 증가하여 안정도가 증가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우선 우리 단락비 어떻게 한다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 분의 PZ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를 계산할 때는 루트 3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네, 이게 전압 강화 나타내는 공식이거든요. 그리고 전압 강화는 송전단 전압에다가 수전단 전압을 빼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압 변동률, 여기서 얘기하는 전압 변동률은 수전단 분의 무브와 수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단위는 퍼센트가 되겠죠. 얘는 볼트가 되겠고요. 요걸 따져보면, 자, 단락비가 크다고 했죠? 단락비가 크려면 퍼센트 임피던스 작아져야 됩니다. 그죠? 요 퍼센트 임피던스 작아지려면 임피던스 작아져야겠죠. 여기서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죠. 그러면 요 임피던스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저항과 리액턴스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저항과 리액턴스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전압 강화도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강화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여기 보내주는 전압은 고정되어 있을 때 수전단 전압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죠? 얘가 만약에 100V면 수전단 전압, 받는 전압이 99다. 그러면 전압 강화가 1V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1V. 근데 얘가 90V다 하면 전압 강화는 1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강화가 작아졌다 하는 건 수전단 전압이 커졌다는 얘기죠. 수전단 전압이 커지면 전압 변동률은 작아집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전압 변동률이 양호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양호하고 과부하에 대한 내력이 증가하여 안정도, 전압 변동률이 양호하다는 얘기는 안정도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죠? 전압 변동률 커봐야 좋을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 암기해도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 단락비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의 명칭, 논리식, 논리표를 완성하시오. 논리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회로의 명칭은 베타적 논리합 회로라고 합니다. 요 회로의 뜻은
신호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출력을 발생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회로를 논리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AND 회로죠? AND 회로. 그래서 얘는 A와 B인데 B의 부정이죠? B 바. 그 다음에 이쪽 얘는 A 바에 곱셈에 B. 요 두 개가 들어가서 OR 회로. 그죠? OR 회로는 덧셈 개념이에요. 그래서 X는 이것과 이것을 더한 AB 바 플러스 A 바 B. 이런 식으로 논리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논리표는 제가 처음에 베타적 논리합 회로 설명드릴 때 서로 다를 때 출력을 발생시켜라. 신호가 서로 다를 때 출력을 발생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로 같을 때는 출력이 발생되지 않고요. 서로 다를 때, 이렇게 서로 입력이 다를 때 출력이 발생됩니다. 이게 서로 같죠? 발생되지 않아요. 요거 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1, 0. 자, A에 1을 넣고 B에 0을 넣어볼게요. 그럼 A에 1이 들어가고 0이죠. 0이 들어가면 여기서 1로 바뀝니다. 그럼 1, 1. 곱셈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출력이 될 거고요. 이쪽에 보면 A1이 들어가서 0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들어가서 0. 0 곱하기 0은 0. 1 더하기 0은 1. 출력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를 때 출력이 발생이 되고요. 같은 입력을 넣어줘 볼까요? 1, 1 넣어줘 볼게요. 자, 1이 들어가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리고 B에 1을 두면 여기 부정을 지나면 0이 될 겁니다. AND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곱해주는 거죠. 1 곱하기 0은 0. 예, 볼게요. 1이 들어가서 0이 되고요. 얘는 B가 1이 바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요것도 곱셈 개념, AND 회로죠. 그래서 곱하면 0. 그래서 0 더하기 0은 0. 이때는 출력이 발생되지 않지요. 왜냐? 서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입력이 다를 때만 출력을 발생시키는 회로를 베타적 논리합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표도 서로 입력이 이렇게 다를 때만 출력이 발생되고 서로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해보시고요. 요 문제 베타적 논리합 회로 그냥 논리 회로를 그려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회로 암기해 주시고요. 이것이 베타적 논리합 회로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논리식 암기해 주시고 논리표 역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방폭형 전동기란 어떤 것인지 서술하고 방폭 구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자, 가로 1번 방폭형 전동기는 가스 또는 분지 폭발 위험 장소에 적합하도록 특수 설계된 전동기다. 예,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폭이란 의미는 뭐냐면 폭발을 예방 또는 폭발 사고의 피해 방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 사용되는 전동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답이 되겠고요. 방폭구조 종류 3가지 이건 암기가 되겠죠. 내압 방폭구조, 유압 방폭구조, 압력 방폭구조 이런 식으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해 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CT에 대한 내용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1번 Y델타로 결선한 주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로 비율 차동 개정기를 사용한다면 CT의 결선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우리 변압기가 이렇게 Y델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1차예요.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CT를 이용해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율 차동기 개정기 개정기 번호가 87번이죠. 이렇게 결선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 1차에서의 비율 차동 개정기의 결선은 요 Y 결선의 반대인 델타 결선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CT는 Y 결선으로 결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위상차 때문에 이렇게 결선을 하는 건데 비율 차동 개정기 설치할 때의 CT 결선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변압기 결선과 반대인 여기 델타 Y 1차가 델타 2차가 Y 결선으로 한다. 델타 Y 결선으로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가로 2번 볼게요. 가로 2번 통전 중에 있는 변류기의 2차 측 기기를 교체하려고 한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네, 답은 CT 2차 측을 단락시킨답니다. 이거 암기하셔도 되고요. 2차 측을 단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통전 중에 있는 요 선에 이제 CT를 설치하면 이 CT 2차 측에 뭐 OCR이나 이런 계정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 전에 이 CT 2차 측 단자를 이렇게 단락을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단락시키지 않고 요 OCR을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CT 2차 측은 개방이 된 상태가 되겠죠. CT 2차 측이 개방이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CT는 소손이 됩니다.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꼭 CT 2차 측을 단락시켜 놓은 후에 그 CT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계기를 분리하거나 교체하거나 보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CT 2차 측은 단락시키고 PT는 개방시켜야 돼요. 개방. CT와 반대입니다. PT는 개방. 예, CT는 단락.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3번 볼게요. 9번 전력계통의 발전기, 변압기 등의 증설이나 송전선의 신증설로 인하여 단락 지락 전류가 증가하여 송변전 기기에 손상이 되고 부근에 있는 통신선의 유도정의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단락 용량 경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을 3가지만 간단히 서술하시오. 이 문제는 단락 용량 경감 대책 3가지를 서술하는 내용이죠. 예, 답은 이렇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예, 첫 번째,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택한다. 임피던스 값이 큰 기기를 채택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단락 용량, 우리 어떻게 구하죠?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전격 용량으로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10V 제곱의 PZ. 여기서 P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고 V는 킬로볼트라는 거. 이 공식,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퍼센트 임피던스 커지겠죠. 퍼센트 임피던스 커지면 단락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작아지겠죠. 그래서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택한다. 그리고 모선 계통을 분리 운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설 증설하게 되면 부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부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단락 지락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를 분리시키면, 즉 모선 계통을 분리 운영을 하면 그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겠죠.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하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즉 모선 계통을 분리 운영함으로 인해서 단락 용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류 리액터를 설치한다. 자, 리액터가 크면 임피던스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1번과 같은 내용이에요. 리액터 값이 커지면 임피던스가 커지고, 임피던스가 커지면 퍼센트 임피던스 커지고, 퍼센트 임피던스 커지면 단락 용량이 줄어드는 이런 이유에서 한류 리액터를 설치한다가 단락 용량 경감 대책이 되겠습니다. 단락 용량 경감 대책, 요 3가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겠죠.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 그림은 어느 수용가의 수전설비 개통도이다. 각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어느 수용가의 수전설비 개통도입니다. 쭉 보니까 여기 수전전압은 22,900이고요. 여기 뭐 피렉이 있고요. 파워퓨즈 있고요. MOF 있네요. 변압기도 있고요. 변압기 용량은 300kV 암페어고, 변압기 1차는 22,900 수전 받았으니까 1차는 22,900, 2차는 380. 요게 삼상전압, 요게 단상전압이 되겠죠. 단상전압. 그리고 ACB, 예, 저압 차단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가로 1번 AISS 명칭을 쓰고 2가지 기능을 쓰시오. AISS,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AISS는 명칭은 기중령 고장구간 자동 개폐기. 요거 암기가 되겠죠. 요거 암기하시고요. 기능은 이렇습니다. 고장구간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사고 확대 방지를 하고, 전부하 상태에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어 과부하로부터 설비를 보호한다. 요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암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레기의 전격 전압과 공칭 방전 전류를 쓰고 DIS, 요게 디스커넥터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자,
수전 전압이 22,900일 경우 필액이 전격 전압은 18kV가 되고요. 공칭 방전 전류는 2.5kA가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시고, 디스커넥터 기능은 필액이 고장 시 지락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필액기를 대지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능이다. 필액기가 이상전압을 방전시키고, 이게 대지로 이상전압을 방전시킨 다음에 요 이상전압이 해소가 되면 이 계속 흐르는 전류를 차단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필액기 고장으로 이 계속 흐르는 전류, 이걸 속류라고 합니다. 이 속류를 차단해 주지 않으면 정상인데, 이상전압을 해소를 한 정상 상태인데 대지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사고를 지락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디스커넥터 기능은 필액이 고장 시 지락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이게 고장나면 원인이 될 수 있어 필액기를 대지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능을 디스커넥터 기능이라고 합니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이거 암기하고요. 자, 그리고 4번 몰드 변압기의 장단점을 각각 두 가지만 쓰시오. 요거는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장점은 소형 경량화할 수 있다. 전력 손실이 적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충격파 내전압이 낮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가로 5번 ACB의 우리말 명칭은 ACB 기중 차단기가 되겠죠. ACB 기중 차단기 암기해 주시고요. 13번 조명에 사용되는 광원의 발광 원리 세 가지만 간단히 쓰시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 단답입니다. 암기. 온도 복사에 의한 백열 발광, 루미네선스에 의한 방전 발광, 온도 방사에 의한 연소 발광. 이렇게 세 가지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세 가지만 쓰시오. 감리 관련된 문제죠. 감리 관련된 문제에서 시운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세 가지만 쓰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반드시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표현된 문구를 활용하여 쓰시오.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제59조에 보면 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과 같고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되는 내용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쓰란 얘기예요. 예. 시운전 일정, 시운전 항목 및 종류, 시운전 절차. 이 내용이 뭐라고요? 시운전을 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들이에요. 요거 암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다음을 PLC 레더 다이어그램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아래 빈칸을 채워 완성하시오. 자, 단, 입력이 로드, 직렬이 AND, 직렬 반전이 AND NOT, 병렬이 OR, 병렬 반전이 OR NOT, 출력을 OUT이다. 이거 한번 볼까요? 스텝 0, 0번은 로드 입력이라고 했죠? 입력. 이렇게 입력이 들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입력과 요거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얘를 써줘야겠죠? 병렬, OR. 입력에다가 OR. 주소가 뭐지요? M000. 이렇게 해서 이것과 직렬이네요. 그죠? 얘와 직렬. 그런데 반전이에요. 그 직렬 반전. AND NOT. AND NOT. 네, 주소가 P001. 턴 T000. 그 다음에 데이터가 100이고요. 요곳에 요게 뭐예요? 출력이죠. 그래서 OUT M000. 그 다음에 다음 게 얘네요. 얘 입력이 로드라고 했죠. T000. 그 다음에 out P010.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레더 다이어그램은 레더란 뜻이 뭐 사다리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다리처럼 이렇게 생긴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다 해서 레더 다이어그램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준 단서 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깔끔하게 적어 놓은 게 요 밑에 답안에 있죠. 그래서 요거 직접 한번 빈칸에 써 보시고 요번 회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